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 필름 경기 스쿨 필름 스쿨 페스티벌 페스티벌 2020에 2020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저는 이번 이번 영화제의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집행위원장을 있는 맡고 있는 수원대학교의 수원대학교의 김혁범이라고 합니다. 김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올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대면으로 대면으로 영화제를 영화제를 치르지 치르지 못하고요. 못하고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행사를 치르게 치르게 됐는데요. 됐는데요. 저희 저희 행사에 행사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부대 부대 행사로서 행사로서 이어왔던 이어왔던 하이스쿨 하이스쿨 포커스를 포커스를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방식으로 또 또 교수님들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모시고 행사를 행사를 진행하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로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스트리밍을 하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약간의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때문에 사운드의 사운드의 품질이 품질이 좋지 좋지 않은 않은 것을 것을 미리 미리 좀 조금 양해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가 이 이 논의를 논의를 하고 하고 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해서 질문을 질문을 주시고 주시고 또 또 답변하는 답변하는 시간으로 좀 시간으로 좀 뜻깊은 시간을 뜻깊은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가지려고 합니다. 합니다. 오늘 오늘 행사에 행사에 좀 많은 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참석을 하셔야 하셔야 되는데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몇 분이 몇 좀 분이 좀 빠지셨어요. 그 빠지셨어요. 점은 그 미리 점은 좀 미리 좀 죄송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듣지 듣지 못하거나 못하거나 좀 이렇게 궁금한 궁금한 사항에 사항에 대해서 대해서 좀 좀 미진한 미진한 부분은 부분은 없을 없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되고요. 지금 지금 참여하신 참여하신 그 교수님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 분씩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면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될 해주시죠. 것 같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박지용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교수 박지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마침 또 이번에 영화제가 원래 4월에 하던 영화제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오프라인으로 개최할까, 온라인으로 개최할까 뭐 이렇게 논의 끝에 결국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9월 말쯤 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저희도 뭐 이런 온라인 상황은 처음이라서 다소 진행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껄끄럽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대신대학교의 대신대학교의 윤장호 윤장호 교수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인사해 주세요.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올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도 많이 어렵고 뭐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영화제가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영화제가 이제 계속 연속돼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진행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학업이라던가 또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외부이신가 외부이신가 봐요. 봐요. 괜찮으시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데는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석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서울예술대학교의 손태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결대학교의 송예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은 용인대학교의 허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의 하욱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는 교수인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젊은 교수님들이 다 육아휴직을 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 많이 젊으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저는 저는 아까 소개를 소개를 드리면 드리면 저는 수원대학교 영화영상 전공 교수로 있고요. 김석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쭉 소개를 하셨지만 학교들마다의 약간의 특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영상 전공 뭐 다들 마련을 하고 훌륭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에서 그 학교들마다의 약간의 다른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전에 저희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주의할 사항은 지금 현재 수시 기간이죠. 수시 입학 지원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입시에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요. 실에도 각 학교마다의 입시 정보라든지 뭐 인재상이라든지 뭐 입학에 관련된 궁금한 지점들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입시 요강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는 입학을 한 후에 각 대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교육 과정을 또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했던 학생들이 어떤 기로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학교들만의 그 어떤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고등학생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질문들을 좀 제가 안배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들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박지용 교수님 먼저 학교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얼마큼 어떤 순서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단국대학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영화 전공은 공연영화학부 안에 3개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영화학부 안에는 연극, 뮤지컬, 영화 전공이 있는데 세 전공이 같은 학부에 소속은 돼 있지만 서로 수업은 이제 우리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화 전공 학생들이 연극 전공 학생들을 수업을 수강할 수는 있지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연 학부라고 하면 뭐 1, 2학년 때 공통적으로 뭐 같이 수업을 하다가 3, 4학년 때 이렇게 전공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국대학교 영화 전공의 특성은 아예 입학 때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연영화 학부 안에서 입학 때부터 사실은 입학 전공은 4개의 전공인데 연극 연기, 뮤지컬 연기, 그리고 공연 연출, 그리고 영화 이론 및 영화 이론 및 스텝, 영화 이론 및 연출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공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입학 때는 그렇게 4가지 지류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입학을 하신 다음에는 연극 전공, 뮤지컬 전공, 영화 전공, 3개의 전공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4년 동안 각자의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장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연극 전공이나 뮤지컬 전공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한다 해서 지금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뭐 연극 전공에 개설된 수업이나 뮤지컬 전공에 개설된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공연영화 관련 전반적인 그러한 특히 연기 쪽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학교에 대한 소개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부분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사항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얼굴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네요. 이제 얼굴이 나오네요.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줌과 유튜브가 동시에 진행되는, 저희가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완벽하지도 않고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걸리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하우도 생기고 좀 이제 해볼만한 그런 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일단 박지용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반대 상황 그렇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대진대학교의 임정호 교수님께서 대진대학교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흥 영화 학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영화과에 대한 그 커리큘럼 위주로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대부분의 이제 전공 그 제작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 실무를 그 포커스로 교과목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실습 과목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한 2학년 정도에는 세부 전공을 보통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고급 워크샵을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졸업작품 워크샵에 대한 부분들이 1년의 과정에 걸쳐서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영화 관련된 그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 뭐 교직이라던가 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그런 쪽에 전공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학과에 대한 특성이라고 하면 뭐 전공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습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특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각 그 전공 분야별로 뭐 그 촬영이라던가 뭐 연출, 기획, 뭐 후반 작업, 뭐 DI라던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 그 현장 인력들이 특강을 구성해서 학과 교과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산업계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부분들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이 나오면 추가해서 못다한 부분들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 서울예대 손태웅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서울예술대학교는 이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실기 위주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조명, 편집, 사운드 각 그 어떤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출에 대한 것들,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다 이제 제작, 실습 위주로 커리큘럼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1학년 때 이제 5분 영화를 만들고, 2학년 때 이제 10분 영화를 만들고, 3학년 때 졸업 작품으로 15분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교적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제작 시스템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잘 굴러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지점은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촬영, 편집, 음향, 연출 이렇게 이제 4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영화 전공으로만 뽑게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나머지는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결대학교 송혜진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학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이제 제작할 수 있도록 어떤 학문적 소양이랑 실무적 역량을 좀 균형 있게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저학년 때는 영화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뭐 철학이나 미학, 심리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다음에 고학년에 들어서는 또 실무 중심의 강도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배운 이론들을 직접 본인의 영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각 파트별로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 미술, 프로듀서, 그다음에 사운드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 성향에 맞게 졸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에 맞게 졸업 여건을 세우시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한 아까 교직 이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결대 역시 이제 교직 이수가 있어서
교육적으로 원하는 친구들은 그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그때 더 상세한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인대학교의 허욱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허욱이고요. 저희 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지금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젊은 영화학교 축에 드는 학교고, 문화예술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다양한 그 영화 이외에도 그 예술 체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학과라든지 실용음악과, 그리고 무대 디자인, 미디어 디자인학과 등 이제 이런 학과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융복합 과목, 그리고 또 부전공 이런 그 과목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요. 영화학과 그대로 이렇게 보시자면 영화학과 안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총 5편 정도의 영화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좀 많은 편인데 그 2학년 1학기 때는 그 영화 연출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좀 독특하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다시 이제 극영화 워크숍을 약간 고급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자유주제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직능에 따른 이 구분을 지어서 본인이 선택해서 영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촬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사운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실기와 현장 중심의 교육인 거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은 그 연출가들, 감독들을 저희가 배출해 왔습니다. 강영철 감독, 장건재 감독, 그리고 최근에 전주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신동민 감독 등 굉장히 많은 감독들을 배출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 그 기생충의 시나리오를 쓴 한진원 작가도 역시 저희 용인대학교 출신입니다. 현장에서 좀 더 강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좀 더 친숙한 이제 그런 그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원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요. 저희는 출발부터 연극 영화학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연극 전공, 연기를 하겠다는 연극 전공 학생들과 영화 감독 부고 있는 영화 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론 과목과 또 실습 과목들이 적절한 균형감을 갖고 학과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은 2021년부터 저희는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21년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 지금 한참 수시 정시를 겪어서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 현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전 교육과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갖고 있는 생각은 1학년 신입생들한테는 좀 자유롭게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집중적으로 기량 향상을 위한 테크닉 교육과 더불어서 본인 작품들을 어찌됐든 크리틱하고 무엇인가 피칭하는 그 과정에서 긴밀하게 교수님들이 좀 들어가셔가지고 작품의 역량을 끌고 올라오는 데 중점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졸업할 때쯤 되면은 개별적인 그 역량들을 파악을 해서 그 개별적인 역량들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그런 과목들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어떤 폭넓은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졸업할 때쯤이면 자기 세부 전공과 더불어서 뭐 하나를 좀 갖고 나갈 수 있게끔 그 진로에 대한 탐색까지를 고민을 하는 교과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입학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직 이수를 할 수 있어서 전교사 2급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 교직과목 이수를 하게 되면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인 문화예술 교육사 2급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마음만 먹으면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예, 저희 학교 소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사전에 올라왔던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그런 질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날카롭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좀 미리 좀 몇 개를 추렸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면서 예, 이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명을 할게요. 그게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교수님들 지명을 할 테니까 지명 받으신 교수님들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올라온 질문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일상에 완전히 이렇게 옛날에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먼저 박지훈 교수님께 답변을 조금 처음으로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자들의 진로는 어떤 변할까요? 하고 이게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진로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전과 동일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박지훈 교수님 음소거 좀. 중이에요.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예. 네. 좀 사회자이시고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지금 김석봉 교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사실은 저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면 뭐 학내 생활이나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다 졸업할 무렵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그 이후에 사후에 포스트 대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서 거기다가 꽤 좀 시의성도 있어야 되는 답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겪는 이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지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인데 사실은 지난 학기에는 2020년 1학기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다 보니까 뭐 학교도 그렇고 뭐 사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학교들이 지금 우리는 학교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한 무슨 대책보다는 일단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함께 언제든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음 보통 2주 단위로 저희 학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2주 단위로 2주 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뭐 또 그 2주가 지나면 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거의 뭐 학기 끝날 때까지 마지막 5주 남았을 4주인가 5주 남았을 때까지는 그냥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주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 있었죠. 어떻게 지금 실기 수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기를 못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지막 4, 5주 정도는 이제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많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대학 수업이 대부분 1학기 때 예를 들면 영화 촬영 1이 있으면 2학기 때 영화 촬영 2가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1학기 때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영화 촬영과 관련된 이론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다면 2학기 때 그걸 다 몰아서 하려고 이렇게 미뤄둔 거죠. 그래서 2020학년도 1학기는 그렇게 지나갔고 심지어는 이제 방학 때 실습을 좀 한 수업도 있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조금 근데 그때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넘어와서는 학교에서 이제 계획을 좀 세웠죠.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학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모든 것들을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다 흐려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4주차 수업이 이제 끝났는데 원래는 애초에는 1, 2학년은 홀수주에 3, 4학년은 짝수주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서로 1, 2학년들과 3, 4학년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학교에 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끔 학교 안에 그런 배치를 했는데
뭐 지금 코로나가 또 갑자기 뭐 300명, 400명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태껏 아직 오프라인 수업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실기 뭐 실험 실습 관련 수업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패닉 상황이 지금 앞으로 그 전 세계에 항구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 미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뭐 특정 시기에 뭐 경영학 뭐 이런 게 잘 나간다고 해서 경영학과에 여러분들이 다 가게 되면 졸업할 때쯤이면 그 경영학과 출신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경영학과가 그다지 유망한 학과가 아니라면 열심히 4년 동안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6년 동안 경영학 관련으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해 보니까 뭐 경영학의 시대는 가고 뭐 새로운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코로나 시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뭔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뭐 직업군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뭐 바꾸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보면 뭐 현재 상황만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영화제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뭐 사람들끼리 서로 대면에서 무엇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상태에서 뭘 하다 보니까 요즘 뭐 한참 유행하는 단어이면서 중요한 단어인 언택트 관련 비즈니스들이 뜨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 저희 수업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수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들한테 호응을 받는 수업들도 있어요. 우리 대학에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수업이 3과목인데 사실은 2과목이고 반은 3개인데 시나리오 실습 수업을 두 개 분반 수업을 맡고 있고 하나는 독립영화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학생들이 뭐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면 나중에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독립영화 프로젝트 수업에서 영화의 그 수업의 거의 전반부까지는 주로 영화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한 3분의 2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프리프로덕션을 하고 뭐 이번 학기 이제 프리프로덕션 준비가 끝나면 이번 학기가 마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이 언택트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총 20명인데 8명, 6명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2주 전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다음 주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지금 온라인 상태로 당분간 좀 수위를 더 봤으면 좋겠더니 20명 중에 19명이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혀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중에 단 한 명만 오프라인도 괜찮고 온라인도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냥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추석이 지나고 10월 13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영화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도 하고, 서로, 일단은 집합을 해야 되고요. 집합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화를 만들려면 집합을 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연기자들 여서해서 뭔가 같이 호흡하고, 뭔가 맞춰가야 되거든요. 또 그 주변에 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연출자와 지금 배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언택트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카메라로 찍은 거를 같이 편집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좀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구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뭐 언택트 뭐 영상물이라든지 하여튼 뭔가가.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이런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뭐 졸업한 이후에 아마 현장에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조명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영화 전공을 하면서 지금 미래에 어떻게 지금 영화 시장이 바뀔 거다, 뭐 세상에 바뀔 거다, 뭐 이런 거를 뭐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촬영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제가 보기엔 영화 촬영 현장은 뭐 계속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시장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웹드라마나 이런 온라인상으로 지금 상영을 하는 이런 공중파나 아니면 뭐 극장을 통해서 배급되고 상영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시장들이 더 열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촬영은 촬영대로 촬영 기술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배운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나간 그 경험대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출도 마찬가지고 뭐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를 누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미래 과학자가 아닌 이상 뭐 미래 과학자가 제가 보기에는 다 만든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이제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또는 여러분들 1, 2, 3학년이 다 있을 테니까 뭐 영화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일단 과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쌓아야 되는 그런 내공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 또는 간접 경험들 그런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의 실력을 갖춰 나가면 어떤 세상이 오든 저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의견입니다. 얘기를 좀 길긴 했는데 제 의견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세상이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에서도 아마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를 어떻게 해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뭔가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뭐 입학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이제 전공을 삼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이렇게 큰 이야기를 먼저 던졌던 이유도 이거 빨리 쳐버리고 저 이야기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은 고릴라보다도 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래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미래가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불안한 심리에 반영된 첫 번째 질문을 지금 말씀 좀 길게 하셨지만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의 내용을 조금 좁혀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호 교수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프로컨슈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영상 편집이나 촬영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고 또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과에 오면 또 그런 기술과 또 그런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미 익숙한 기술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영화과에 오게 되면 배워야 될 기술이나 지식이 새로운 게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미래에 관심이 많아서 요새 공상과학 책도 많이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스터디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할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시대랑 좀 다른 시대를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겪게 될 어떤 그 직업군의 변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많이들 변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영화를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들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OTT랑 관련된 그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보다 더 많은 영화들, 또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도들의 그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모습은 살짝 변화는 하겠지만 뭐 없어지거나 혹은 뭐 달라지거나 크게 달라지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아마도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편집이나 촬영처럼 뭔가 그 인간의 능력보다 어쩌면 로봇의 능력이라든지 AI 능력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로봇이나 그 AI가 갖추지 못한 뭔가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들 중에서 뭔가 선택하고 옳고 그름을 기억해내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 다른 게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집이라든지 시나리오 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껏 대학에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시고,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그 AI나 로봇을 조정하고 또 그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대학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오면서 그 시대를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의 인공지능의 활동들의 결과물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그 SF 단편 영화 한 편에 나왔었죠. 선스프링이라고. 그 단편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식견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없고, 어찌 보면은 그 기능적인 측면들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계가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을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을 대체를 하거나 저희가 지금 영화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영화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철학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을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코로나 시대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영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실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학기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르면서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맡고 있는데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 이미 한 학기 동안에 비대면 방식의 제작 수업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했던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손태훈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2학년 10분 영화를 진행하고 계신 저희 소재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더 정확하고 저희 그 경기필름 스쿨 지금 페스티벌에서도 소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 되시면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박지용 교수님께서 살짝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언택트 방식으로 학생들이 만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촬영도 하고 또 그 소스를 넘겨서 또 편집자가 또 자기 영역에서 자기 공간에서 편집을 하고 또 만나서
합쳐서 또 논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연기자가 자신의 영상을 직접 찍어야 한다 그러면은 촬영자와 같이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어떻게 촬영을 하면 된다라는 것들도 이제 촬영자가 뭐 연기자한테 직접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들을 논의를 통해서 찍고 모아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최종적으로 연출자가 완성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서칭이라는 영화를 레퍼런스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과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이번에 이벤트처럼 보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거기에서 또 그 퀄리티를 점점 높여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촬영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줌 이외의 것들로 조합을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서칭이라는 영화를 봐도 상당히 이제 텐션도 높고 그렇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시도할 것들이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사실 저희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소재영 교수님께서 또 그렇게 되게 흥미롭게 새로운 도전들을 해 주셨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영화 피칭이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시나리오 코멘트하는 그 합평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렵기는 했는데 이제 그 비대면으로 진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칭도 줌으로 하고 100명 이상이 또 이렇게 피칭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해서 두 개의 줌 시스템을 또 이제 스튜디오에서 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이것도 소재영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시스템 구축을 해서 뭐 줌으로 또 중계를 해가지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디션을 비대면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연기자 오디션 졸업영화에 출연할 연기자 오디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결국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이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최상의 퀄리티 실제 대면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화질에 좋은 카메라, 끊김 없는 시스템, 그리고 중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에 열심히 구축을 해서 연기자한테도 손해가 안 가고 또 판단하는 연출자한테도 손해가 안 가는 그런 오디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뭐 시나리오 합병 같은 것도 이제 줌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결국 중간 단계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팀별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팀별로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팀별로 소규모 단위로 모여서 여러 장소에 흩어져서 팀별로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저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연기자들, 연출자, 스태프들 같이 리허설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중반 이후로는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넓은 스튜디오에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면서 수업도 후반에는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나가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한계 상황들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또 연관이 돼서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있는 분들하고도 뭐 많이 좀 만나고 이러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화계가 정말로 실제로 뭐 10년 만에 영화를 개봉하려고 찍어서 준비 중이었는데 어떤 제작자가 지난 상반기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포스트를 더 열심히 해서 이제 하반기에 개봉을 하자 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나고 그래서 그 개봉작들이 전부 적체되고 있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만 해도 사실 영화관에는 안 가도
영화를 뭐 넷플릭스로 보고 뭐 OTT로 보고 많이 보면서 영화를 관람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없어지지는 절대 않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영화를 플랫폼이 바뀌고 소통되는 방식이 바뀔지언정 그 컨텐츠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믿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영화인들도 버티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사전 질문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상에 지금 올라오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할 시간이 한 2, 3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 3분 정도 조금 질문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교수님들 지금 아직 답변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 제가 발언권을 좀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만 저희가 잠깐 질문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저희끼리 먼저 이렇게 좀 더 다른 이야기 해도 돼요? 저 질문만 지금.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학생들의 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혹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결대 쪽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그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 관련된 글쓰기에 특별한 좀 노하우가 있으세요? 송혜진 교수님.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성결대 이야기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거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시나리오 수업은 어느 학교나 커리큘럼으로 기본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시나리오를 쓸 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지점은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관찰자적 시선으로 이제 일기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 내적인 것들이 어떻게 외면화되는지,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영화적 이미지로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는 걸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좋은 영화들을 보고 안 좋은 지점을 찾는, 비판하는 시각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수준이. 근데 이제 좋은 영화들을 보고 왜 좋은지, 이런 자기만의 시각을 찾는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 사고를 조금 더 쉽게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그래서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좋은 것, 왜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았던 점과 함께, 영화를 볼 때 안 좋았던 점과 함께 뭐 어떤 좋은 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 안 좋은 거는 피해가게 되고, 좋은 거는 이제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화라는 것은 인문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탐구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와 내 주변인들한테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나리오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영화에 접목을 해보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처음은 먼저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글쓰기에 대한 팁들이, 개인적인 노하우들이나 팁들이 있으면은 조금씩 더 주면 학생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연을 한 말 해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정말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글쓰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시나리오를 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라는 거, 사실 시나리오는 글쓰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을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냥 영화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표현할 때 영화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뭐 이런 뭐 수필이나 시나 뭐 어떤 형태의 글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뭐 내 마음을 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뭐 컴퓨터건 종이에 펜을 들고 쓰건 간에 뭔가를 쓰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이거의 최종 목표물이 뭐고, 내가 이 글을 내가 뭘 쓰는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 10초, 한 20초만이라도 먼저 마음을 좀, 다르게 먹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영화를 쓰는 거지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분석은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 그런 식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그런 물건을 만들려고 글을 쓰지 않고 내 생각만 담으면 되겠다, 내 감정만 담으면 되겠다. 뭐 심지어는 거기 뭐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뭔가 생각이나 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항상 나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그러니까 뭐 미술은 초상화부터 그리잖아요. 사람들 뭐 자기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 세상을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앞이건 종이에 펜을 들고 앉으면 먼저 영화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화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그래서 그 영화,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그 영화를 그냥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옮겨서 적으면 되는 거가 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글을 쓰고 그거를 영화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시나리오 시키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먼저 보고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영화를 먼저 그려내고 그 그려낸 거를 어떻게 하면 그 독자들한테 그리고 미래의 관객들한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적는 거죠. 네, 실제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나 영상들을 적는다고 생각하셔야지, 나는 여기서 무슨 의미를 주고 싶어, 여기서 그런 나의 생각 아니면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일이 자꾸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한 단계, 두 단계 그 시나리오로 통역이나 뭐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 거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먼저 영화를 그려내고 그려보고 그 그린 내용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 미래의 관객들한테 어떻게든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 글을 일종의 매개체 또는 매체로 활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책을 내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첨언하고 싶네요. 네,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네. 저는 뭐 현장에서 좀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에서 현장에서랑 학생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그 외부의 시나리오와 학생들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학생들 시나리오는 정말 잘 안 읽혀요. 네. 근데 그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경우가 이 인물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하고 덜컥 걸리거든요, 읽다가. 그래서 뭐 10분의 1 분량인데 장편 시나리오 외부에, 근데도 이게 더 안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이 납득이 안 가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 캐릭터한테나 막 집어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하나의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작가가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다가
아,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끊임없이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해야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인물의 행동들이 나오고 대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제까지 가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학교 교수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그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에- 이야기나 글쓰기에 대한 팁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 결국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도 보기도 하고 학생 작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윤장호 교수님께 제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아쉬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지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다든지, 아니면 만듦새도 좋고, 아니면 거기 담겨있는 의미도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학생들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지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한 해가 끝나면서 이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떠오르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뭐 기술적으로나 애들이 장비를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월등히 이제 해가 갈수록 그 뭐랄까 이제 상업 영화나 상업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섭외도 하고 그런 부분들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요즘 아이들의 또 눈높이가 그만큼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상업 영화나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뭐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뭐랄까 완성도라던가 만듦새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손을 대면 될수록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학기 단위로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 더 이상 또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손을 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시간적인 여력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과 아무래도 이제 상업 영화처럼 충분히 또 예산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학생들 측면에서는 뭐 영화제라던가 아니면 공모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플라이해서 받는 정도가 뭐 최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뭐랄까 좀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의 그런 만듦새를 최선의 어떤 그 지점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의 간극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너무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루함도 있고 너무 이렇게 좀 엄숙한 느낌이 좀 들어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만 먼저 저희가 좀 부드럽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될지 아니면 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한 분씩한테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요. 교수님들의 인생 영화를 하나만 좀 꼽아달래요. 교수님들이 지금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계신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 거꾸로 가볼까요? 윤장호 교수님, 인생 영화가 뭐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좋은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도, 뭐 영화부 학생들한테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인생 영화로 해서 뭐 선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뭐 최근에 학생들한테 뭐 그런 인생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은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플롯에 대한 구성이라던가 뭐 또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기존의 이제 상업적인
영화 이야기 구조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또 이야기의 뭐랄까 영화를 보는 것에 따라서 재생산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학생들한테 한번 기존의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진 영화와 다른 그런 영화들 한번 접해보고 한번 새로운 그런 영화에 대한 읽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 입장에서 한번 영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사실 워낙에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지금 안 그래도 왓챠 DPR을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별점을 5개를 매겼던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조금 사실 정해져 있는데 좀 따뜻한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쨌든 좀 차갑고 팍팍한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생 영화라고 뽑는 거는 사이드웨이나 아니면 리틀 미스 선샤인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눈으로 보면 루저 같았던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워낙에 좋아하고 지금 시기에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게 나눠보면 이야기적 구조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빌리 엘리어트나 이제 리틀 미스 선샤인 같은 영화들로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화로 사실 저도 영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있는 것 같아요. 늘 가끔씩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약간의 맥락 있는 것 같아요. 인간 탐구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뽑으셨는데 손태웅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홍콩 노아르 이런 것만 보다가 이제 그 극장에서 그때 빈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를 개봉을 한 거를 그것도 되게 제목이 그래가지고 야한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었는데 네. 근데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여린 감수성을 좀 건드려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뇌리에 남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화의 세계가 되게 넓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된 거다라는 거고 세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시네마테크의 그 어떤 세계가 열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영화들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이제 작년도 흥행 1위부터 10위 안에 닿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 영화를 계속 바꿔가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욱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은 저한테 딱 두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많이들 아시는 그 영화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작품이에요. 블레이드 러너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시험을 망치고, 극장에 이제 영화나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동시상영관에서 하는 블레이드 러너를 보고, 그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화를 이제 그 자리에서 4번 계속 안 나가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미래에 대한 약간, 영화에 가지고 있는 음악과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큰 쇼크였어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진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뭔가 영상의 그 길로 이끌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가 영화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에드워드 양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정말 어찌 보면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작지만 빛나는 순간들을 너무나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과장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드라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잘 그 묘사한 감독인데 근데 이 감독님은 아쉽게도 돌아가셨어요. 뭐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가끔 이제 전작 상영회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아트시네마 기다리셨다가 에드워드 양 혹은 대만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제가 핸드폰이 휴대폰이 지금 안 들려가지고. 네, 네, 들리네요. 박지훈 박지훈 교수님. 교수님. 네. 저는 이 질문은 사실은 대답을 피해가고 싶은데, 뭐, 좀 말씀하신 영화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영화들 다 제 인생의 영화들이어서, 그리고 뭐 아까 송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 시기별로, 제가 제 성장 시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잘 만든 영화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영화를, 부모님이랑 같이 안 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본 영화들도 있어요, 예전에. 배너나,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들이 가서 같이 본 영화들이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그 학교 바로 같은 블록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거기 이제 동대문 이런 옷이나 이런 패션들 파는 데가 잔뜩 생겨갖고, 사라졌지만, 계린 극장이라고 아마 여러분 교수님들은 좀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사셨던 분들은. 계린 극장이라고, 을지로 육가 코너에 있는, 소위 재상영관이었어요. 1류 극장이었어요. 1류 극장. 그래가지고 거기는 동시상영 같은 거, 할 만큼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상영하는 그런 3류 극장은 아니었고요. 3류 극장도 가긴 했지만, 하여튼, 그 2류 극장에서 했던 영화들, 제 초등학교 후반, 5학년, 6학년 때 봤던 영화들은 사실은 제 인생의 영화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그 영화를 제가 얘기한들, 그 영화처럼 만들 수도 없고, 그 영화처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기하자면 정무문, 이런 것들이에요. 당산대형. 이소룡 영화들. 그때 다 재탕하는 영화들을 그때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중학교 때 본 영화들은 마침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제일 큰 영화사를 하시는 분의 자제분이라서 그러니까 공짜로 그 친구 따라서 극장을 많이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그때 봤던 영화들 대부분 상업 영화들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국 영화를 몇 편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입 한 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좋은 수입 영화들이 그러니까 작품성 있는 수입 영화들이 들어왔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흥행이 될 거라고 생각한 돈 버는 목적으로 들어온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찰스 나오는 액션 영화들 이런 영화들 꽤 흥행했었고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약간 그런 코믹 웨스턴들 가벼운 웨스턴들 그런 영화들 흥행했었고 근데 그것도 저한테 영향을 굉장히 준 것 같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렇게 각국 문화원들 독일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이런 데 가서 본 소위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누벨바그 시기에 예술 영화들인데, 그런 영화들도 또 그 당시에는 영향을 줬었고, 저는 유학을 꽤 일찍 갔었는데, 유학 가서도 첫 수업 시간에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틀어주는데, 그 영화가 사실은 계속,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스탠 브레이키지의 나방불이라는 영화예요. 모스라이트인데, 카메라도 안 쓰고, 필름에다가, 이렇게 마당에 나가갖고 이제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이렇게 스플라이서로 테이블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편집을. 그래가지고 끈적끈적거리는 스플라이싱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유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들을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딱 띄면 그런 온갖 먼지들 무슨 제목이 나방불인데, 죽은 나방의 날개들, 이런 것들이 그 테이프에 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름에다 붙여갖고 상영을 하면 정말 현란한 지금 이미지가 나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모스라이트라고 하는 영화도, 스탠 브레이키지의 그 영화도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첫 번째 그 이후로 한 10번도 더 봤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까지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대부분 최근 영화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스스로 처음으로 이제 유학 시절에 뉴욕에 있는 극장을 처음 이제 제가 돈 내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유학 가자마자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멀티플렉스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나라엔 그때 84년인가 84년이었던 것 같은데, 멀티플렉스 극장을 처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멀티플렉스 극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 단관들이었기 때문에 표를 사서 들어갔는데, 제가 다른 관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려던 영화를 못 보고 엉뚱한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딱 트는데 이거는 갑자기 흑백 영화 상영되고 뭐 말을 하는데, 뭐 물론 제가 당시로 유학 가서 한 몇 달도 안 된 시기라서 영어도 딸리고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잘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어도 잘 이해 못 하겠고, 뭐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그냥 이상하게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다 봤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표를 날리기는 아까우니까. 사실은 그다지 이렇게 충격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새롭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천국보다 낯설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 서너 번 더 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로 독립영화라고 만들어진 영화를 처음 이제 보게 된 건데, 그것도 저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영화를 만들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권하거나, 저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로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몇 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인생 영화는 뭐 시기별로, 뭐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 뭐 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뭐 당시에 뭐 삶이 지겨웠을 때 본 영화, 아니면 뭐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본 영화, 뭐 그때 때에 따라서 인생 영화가 바뀌는 바람에 정말 뭐 뭘 하나 꼽으면 다른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이 저한테 배신을 때렸다라고 할까봐 뭐 하나는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한 10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대략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뭐 한 편을 꼽는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역시 충격을 받았거나 조금 저한테 그 영향을 미쳤던 영화들이 시기별로 좀 있어요, 연령별로.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 TV로, 그때는 흑백이었죠. 저희가 70년대였어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국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자유 여신상의 그 모래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아직도 아까 얘기했냐면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견되지 않는 영화의 그 결말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충격과 쾌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 SF 장르가 갖고 있는 묘한 매력 때문에 SF 장르의 몇 가지 영화들이 저한테는 좀 심상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테리 길리엄의 브라질도 생각이 나고요. 크리스 마르케의 라제테도 생각이 나고, 아까 허욱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잘 안 들렸을 때 에드워드 양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에드워드 양에 대한 그 절대적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만 사회가 웨스터나이즈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했던 그 에드워드 양은 누구누구 봐도 참으로 좋은 영화다. 그리고 너무나 이른 나이죠. 60에 타계를 하셨으니까 더 후속 작품을 더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 그리고 둘이 유작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 그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을 그 아트관에서 한번 밤 10시 반인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추모 영화제를 하고 에드워드 양을 기리면서 한 명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술잔을 들렸던 그런 절망스러울 때 있었던 에드워드 양 너무나 좋고요. 에드워드 양 전작을 추천을 하고, 대만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안 감독의 그 초기 3부작,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회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 있는 풍우 선생이라든지 결혼 피로연, 음식남녀 이런 작품들이 저한테는 좀 오래도록 거들떠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이 지났어요. 뭐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하고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가 뭐 많은 부분들이 차질을 빚었다고들 다 알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들을 얼마만큼 했느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론 과목들은 이론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실습이 중요한 수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구를 하거나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에 의해서 결정이 났으면 그 수업은 실습 과목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대면을 하다가 중단되기도 했고 아니면 격주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합의하에 진행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수업들이 대면이 됐고 어떤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적절하게 배분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 하지만 저희가 예전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수업들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외 두 번째 학기가 지나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얻어졌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얻었던 좋은 점들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 수업을 또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해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보고 계시고 저희가 또 녹화됐던 장면들을 저희가 남겨가지고 계속 이거를 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지켜볼 텐데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진대 윤장호 교수님부터 외부에서 지금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그 코로나랑 뭐 4차 산업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논의해 주시고 고민도 뭐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수요나 소모는 훨씬 더 가속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명분은 어떤 면에서는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뭐 해외여행이라던가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제작에 대한 논의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성결대학교의 송혜진 교수님. 네, 먼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답변들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화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제 꿈꾸는 분들이 몇 년 후에 함께 이제 같이 영화를 할 수 있는 동료들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예대 손태웅 교수님. 저는 학생들 질문을 약간 인터랙티브하게 뭐 되는 부분이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어서 뭐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영화를 꿈꾸는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지 그거를 잘 알고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영화를 좋아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영화를 둘러싼 어떤 영광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좋으신 건지. 근데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많이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좋아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 실상은 정말 영화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오셔서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용인대학교 허욱 교수님. 네. 이런 말이 뭐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풍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 학생들이랑 같이 함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촬영하고, 또 같이 편집을 하면서 밤새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언젠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수들의 마음은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온택트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언택트 대신에. 온라인 컨택트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컨택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당국대 박지원 교수님이요. 박지원 교수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오늘 조금씩 나왔던 말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씩 정리하자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뭐 질문들도 있었고, 의견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뉴스 보면, 특히 미국 매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쟁 상황이라고,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전쟁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집에 지금 숨어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 윗세들이 겪었던 6.25 전쟁처럼 북한이나 이런 소련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공습을 해오면 다들 집에 어디 숨어서 그 공습을 피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런 폭격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거리로 나오듯이 지금 다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공습이 매일매일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은 우리 인류가 이겨내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전처럼 지금 허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날에 머리 맞대고 선생님들이랑 제자들이 같이 어떻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벌써 과거가 돼버렸는데 작년까지의 그런 좋은 추억이 됐는데 다시 현실이 될 거라고 전 믿고 소망하고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방역 그런 대책만 잘 지키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아까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진로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간단하게 제가 영화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진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전에 좀 전에도 지금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영화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전 9 to 5로 9시부터 5시까지 이런 일반 회사의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 게 전 제 인생은 그걸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영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지금 입시를 바로 지금 현재 원서 지금 아마 이번 주말에 마감인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마감인데 그때 제일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질문은 잘 못하겠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입시와 관련된 질문은 배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중에 제 생각처럼 그냥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고 그런 게 성격에 안 맞으면 영화 하셔도 돼요. 거기에 그런데 맞으면 순위가 제가 이번에 나와서 점수 나오는 거 보고 상황 보고 내기는 경제학과도 넣고 기계과도 넣고 영화과도 넣는다. 세 개 중에 결정을 못 하겠다 하면 그냥 영화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할 사람들은 그런 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특성을 먼저 파악했으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9 to 5로 일하는 게 싫어서 영화 쪽을 택했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인생의 영화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하여튼 뭔가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왔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보다도 몸의 변화가 왔어요. 몸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영화 보고 아픈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어느 대학에 가시던 간에 영화를 만드시는 영화인이 되면 목표를 좋은 영화, 좋은 영화는 그 단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만든 영화, 뭐 내기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영화, 뭐 이런 영화보다는 남들한테 영향을 주는 뭐 쉬운 말로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영화인이 되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영화를 제 대신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가장 영화를 만드는 뭐 다른 예술이나 이런 문화 분야에서 하는 장인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갖고 뭐 지적인 영화 뭐 다 좋아요. 근데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감동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영화에 관심을 갖고 영화에 뛰어든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화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 영화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도 좀 오래됐고요. 참석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5분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폐막까지 저희 영화제가 무사하게 잘 마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친구들이 영화과를 많이 오죠.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꼭 영화과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업영화 현장에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전공은 영화 전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과로 오게 되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에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영화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영화과에 지원을 해주시고, 어느 학교를 가도 거의 교육 목표라든지 아니면 운영 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안에서 본인이 찾아야 할 것들만 잘 찾아가간다면 훌륭한 영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다른 길로 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 혹시 저희 9개 대학 중에 한 학교라도 입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목대했던 질문이나 아니면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기록 잘 됐던 것들을 유튜브에 저희가 유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있는 토론했었던 거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 2020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